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 전략팀장 김용가입니다. 오늘도 합격의 지름신 미라클헤드 김정수 원장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지금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지원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 다양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교과랑 비교과 그리고 이제 뭐 충실성 이렇게 좀 나눠놨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본래 목적이 이제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생들의 이제 학업적인 역량들, 그래서 탐구적 역량을 키워서 뭐 학자를 양성한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특성화고 뭐 예전에는 이제 상고 공고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여러 분야로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예.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좀 안 뽑아주던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찔끔 특성화고 전형이라든지 또는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만 존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특성화고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보니 과거에 비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좀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과 전형들로는 뭐 특성화고 졸업하는 친구들을 뽑아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뽑아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자 내지는 동등학력 이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친구들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고 당연히 특성화고 충실성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전형들이 있으니까 그 전형들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전형이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출한 저 두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 애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예. 그러나 여기서도 전형 조건에 따라서 뽑는 학교도 있고 안 뽑는 학교도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것들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다.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안 뽑는 학교들도 아직까지는 꽤 되니 지금은 뭐 전형을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본인의 전공 학과하고 또 유사한 학과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뭐 중3이나 또는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 전공 학과, 본인 가고 싶은 쪽 방향 쪽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결정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22학년도 왜냐면 이게 또 매년마다 특성화고는 이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어느 대학 어떻게 반영하냐 이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밑줄로 쳐져 있는 거는 특성화고 전형 또는 교과 전형 뭐 이렇게 전형이 없는 학교들을 의미합니다. X표는 교과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특성화고 아이들을 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름이 있는 경우는 이 전형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외로 저는 목표만 제대로 설정을 한 특성화고 친구라면 대학을 가는 방법이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특성화고 졸업이라든지 졸업 재직자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응시할 수 없으니까 물론 인원은 적은 거는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어느 대학도 특성화고를 안 받겠다라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원 전형은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계열 쪽 뭐 저희 집 앞에 통상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경영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가능하고 특성화 졸업 전형도 가능하니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신 조건이 좀 있는 게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 서강대처럼 고른 기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도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국가유공자나 같이 뽑는
그런 건 좀 소수인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균관대처럼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라고 별도로 돼 있는 것은 그래도 인원이 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일반적인 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전형, 뭐 가나다군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특별 전형이라고 불리는 특성화고 졸업 전형이 웬만하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사과탐 부분, 탐구 영역에서 이제 직탐을 이제 선택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도 갈 수 있는 길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이제 알아보면 지금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이제 그 정시 같은 경우에 수능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적게 뽑아요.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표된 거 보면 뭐 221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정시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당연히 수시를 노려야겠죠? 예, 물론 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시를 노려라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러나 그들만,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되는 친구들만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경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면 지금 중앙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뽑아주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자격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내년에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요강이 발표됐을 때 뽑아줄지 안 뽑을지는 저도 뭐 거기까지는 조금 좀 야리꾸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운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예, 그렇죠. 특성화고는 일일이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좀 늘 수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국영수 과 4까지만 이제 교과 성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교과 뭐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성취도 평가 또는 뭐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제 환산해서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들 저기 특성화고 친구들이 배우는 이제 좀 전공 분야들 그런 분야들도 이제 환산 점수로 해서 반영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그 학교는 또 최저를 달고 다니니까 수능 응시를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어떤 전략적으로요. 물론 뭐 그거를 하라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정시를 이제 무시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보는 것이 그런 교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국영수가 뭐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전공 과목과 학교에 해당되는 전공 과목을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말씀하신 거가 이제 또 하나만 더 본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그 고교 전형 성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 또 변환시켜서 불리한 대학도 사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은 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성적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전형 이제 졸업자 전형으로 이제 뽑아낸 건데 이 전형에서는 거기서 이제 국영수를 중심으로 이제 반영을 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보는 거는 특성화고 전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내신이 낮지가 않더라. 합격자를 보니까 내신이 낮지 않더라. 일반 전형에 비교해봐도 동국대 같은 경우도 같은 경영학과인데 특성화고 졸업 전형은 2점대 초반.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은 3점대 초반. 이렇게 걸릴 부분이 있다.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특성화고 전형을 그러니까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취업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준비를 하느냐. 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문이 좁기 때문에 아마 내신도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전에 자기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 또는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대학이 조금 다른 대학들을 조사해 보면은 특성화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낮은 대학들도 꽤 돼요. 근데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고 싶은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몰려 있을 테니까 예. 그 대학들을 조사해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특성화고는 조금 더 내신 따기가 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가리켰던 아이들, 이제 입학하는 성적들을 보면은, 예. 오히려 중상위권 아이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특성화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예. 같은 경우에도 디미고라고 그러는데 여기 상당히 수준 높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있고요. 하남에 아,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부천에 보면 통상고등학교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밀어주는 고등학교들도 꽤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고등학교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뽑혀놓은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동일 계열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내신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를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학습. 뭐 국영수는 전 과목이 다 배우니까 저는 교생이 다 배우니까 내신 따기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요. 이제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친구들 거기서 이제 내신 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좀 본인이 선택을 할 때 혹시 이제 뭐 중3 때든 고1 때든 명확하게 본인이 그 방향성과 이제 목적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좀 선입견을 좀 버려야겠다. 이제 특성화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가면 내신 따기 무지 쉬워 막 그냥 거저 먹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선입견을 좀 버리고 꼭 특성화고라고 해서 우리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처럼 뭐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전공 과목을 꼭 챙겨야 된다. 국영수도 중요하고 전공 과목도 챙겨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좀 오늘 사실 이게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못 다룬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루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